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기까지의 어려움은 나무가 새싹이 알겠지요? 그럼요. 3월이 되어 봄이 왔나 했더니 눈이 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더니 오늘에서야 봄의 소리가 들리네요. 삶이란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견뎌내야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희망이 가득한 봄이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은 어떤 봄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읽어드릴 글은 엉덩이와 끈기. 제19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수상작품집 산문학 민경래 엉덩이와 끈기. 신이여, 왜 난 행복하면 안 되나요? 오빠네와 함께 사는 한 지붕 두 가족 사이 나는 시어머니 딸일 뿐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가장으로 버스 사업을 하는 회장님 집이다. 30대에 혼자 되신 엄마는 세 자매와 따로 살다 아들과 살림을 합쳤다. 어리석은 엄마가 시골 땅을 팔아 큰아들을 사업을 차려주고 며느리와 합친 후 나는 미운 오리 새끼로 둥지를 이뤘다. 경제권이 없는 시어머니 자식이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큰 살림하던 농군 엄마가 갑자기 아들한테 온 후 집안의 경제권이 며느리에게 넘어갔다. 그 문제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다. 어른들은 서로 날카로웠다. 엄마와 올케의 갈등으로 태어난 미운 우리 새끼. 나는 화목하지 못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했다. 돈도 없이 흑석동 친구네 집으로 가출을 했다. 친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는데 부자는 아니어도 늘 가족의 대화가 많고 화목했다. 3일 있는 동안 먹고 자다 보니 미안했다. 돈이 필요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나 서울역에 있는데 돈 좀 갖다 주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얼마 후 내 앞에 누가 멈췄다. 고모,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소무, 그 여자다. 소무는 오빠의 세컨드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며 우체국 주차장으로 갔다. 할 수 없이 따라갔다. 주차장 차 안에 엄마가 있었다. 차 문을 열어주는 한기사 아저씨를 밀고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엄마, 돈 가져왔으면 주세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순간 누가 내 허리를 잡고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소무 그 여자가 탔다. 가운데 앉은 나는 꼼짝없이 차가 달리는 곳으로 실려갔다. 신사동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2층 집 앞이었다. 우리 집인데 들어가요. 나는 자존심이 상해 울면서 처참한 꼴로 들어갔다. 소무가 내게 말했다.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나는 아침에 회사에 나가면 도우미 혼자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있어요. 내게도 평연히 올 줄 알고 거기 머물기로 했다. 소무는 백화점 쇼핑을 자주 했다. 덕분에 멋진 물건이 내게도 쏟아졌다. 그런데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고 마음은 구산동집. 엄마와 조카들이 더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 왔으니 참아야 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었다. 소무가 회사에 나가면 나는 잡지 광고를 많이 봤다. 소무가 도우미에게 자기 없을 때 시누이인 내가 뭘 하고 있냐고 물었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도우미가 광고를 많이 본다고 했단다. 학교 가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지 못했다. 어른들이 뭐라 해도 그때는 좋은 말도 꽈배기처럼 꼬여만 들렸다. 무엇을 할 건지 생각했던 것 말하라는 소무에게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 시집 보낼 때 쓸 혼수비용 미리 주세요.
너무 당돌한지 잠시 바라보다가 무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집어넣어서 살려고요. 뭘 해서 먹고 살아갈 건데요? 또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알아요? 외눈박이 회장님을 만날지요. 소문은 더는 대꾸하지 않고 정말 못됐네 하는 말만 3번 했다. 이미 나는 그 집에서도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담장에 장미꽃 만발하고 정원에 철쭉꽃 활짝 피면 푸른 잔디, 금잔디 계절 따라 바꿔갔다. 집이 멋있다고 이웃 사람들이 집 구경들을 왔다. 소모 친구들도 많이 왔다.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사람이 있으면 여자들이 물었다. 누구야? 응, 신우이야. 신우이? 그런데 여기 왜 있어? 듣는 나는 죽을 맛이다. 내 인생이 엉망이다. 그 여자들은 이미 소모는 세컨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우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을 싫어하는 내 마음을 알지 못했다. 집안에 화약 폭탄이 성질났다고 생각하면 끝이었다. 그리운 엄마의 소식은 큰집 기사로부터 전해 듣고 살다 결정의 날이 왔다. 시집갈 때 쓸 돈을 미리 달라는 내 뜻을 받아준 것이다. 나도 고마움을 속으로는 잘 알고 미안했다. 조금만 식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었으면 착한 아이다. 그런데 무얼 해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래서 가족들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내 희열은 점점 커가고 있었다. 그 당시 큰집 독채 전세 값보다 더 큰 돈을 받았다. 내 나이 20살, 뭘 해보려 해도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앞이 캄캄하고 불안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 돈의 일부를 빼고 다시 소모 앞에 가져가 내 앞으로 이자를 달라고 했다. 나머지는 미용실 운영을 해보고 싶었다. 막상 현실이 되니 기술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래서 안양의 아는 언니가 결혼으로 내놓은 조그만 미용실을 인수했다. 기술자를 두고 운영한 지 1년 후 빈손으로 다시 서울에 왔다. 정말 밉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뜻을 소문은 받아주고 매달 이자라고 전해주던 돈으로 은행에 작은 적금 하나 들고 백수로 살던 어느 날 입장 난처한 일이 일어났다. 큰 올케가 새벽에 쳐들어온 것이다. 밤사이 잘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했다. 아침부터 소모와 오빠는 2층 소파에 마주 앉아 있다. 그리고 아래층 안방 문틈 사이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코놀케가 보였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나는 잠시 상황을 살피고 주방을 통해 아래층 소모 기사 집으로 들어갔다. 전화를 빌리러 갔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다. 큰 집으로 전화를 걸어 조카딸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 여기 왔어. 할머니 모시고 와서 엄마 모셔가. 혼자인 올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다.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올케를 데리러 오면 왠지 든든해 보일 것 같았다. 가족의 파워를 보여주고 싶은 내 깊은 뜻이었다. 큰올케는 나를 소모 집까지 오게 한 사람이라 미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려서 피난길에 5살 먹은 나를 등에 업고 다니던 어머니 같은 올케라 고맙게 생각했다. 드디어 엄마와 함께 조카딸 둘이 왔다. 우리 엄마는 여기도 아들 집이며 며느리다. 큰 올케가 있는 안방을 가르쳐줬다. 잠시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현관을 나서는 올케의 모습을 보았다. 위층 소파에서 내려다보는 2사람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생 딸들이 한마디 말 못하는 소무의 파워는 대단했다.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성장 호르몬이 멈추지 않았다. 아픈 증상이 없어 병명을 모르고 살다 쓰러진 후 병원에 가서 머리 종양이란 걸 알았다. 남들보다 뼈가 튼튼해 보인 것은 성장 호르몬 관계인 줄 모르고 건강한 줄만 알았다.
갑자기 환자가 되어 머리를 수술했더니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다. 세차 문제로 의견 다툼하던 주차장 종업원 말부터 달랐다. 어휴, 머리 수술하더니 도라이 됐네. 그런 충격의 말도 참고 살아가는데 2년 후 머리 재발이 1997년 또 왔다. 그리고 2년 후 1999년 모진 말단 비대증은 척추까지 수술하게 만들고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좋은 시절을 병마와 싸우며 살다 세 번째 척추 수술하던 날, 이번에도 한 달이면 집에 가겠지 하고 익숙하게 수술대에 올랐으나 그것은 영원한 꿈이며 평생의 바람이 되었다. 갑자기 심한 장애인이란 명칭을 달고 험난한 세상 맞이하며 고양시에 왔다. 돕고 가정이란다. 또 다른 인생을 살려니 서툴러서 늘 좌충우돌하며 내 가슴에 한이란 단어를 짐으로 줬다. 지금은 행주 삼성 같은 한이 생겨도 권율 장군처럼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지만 그때는 한이 힘들어 너무 아팠다. 그랬던 내가 좌절해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웠다. 힘이 되고 싶었다. 꿈을 찾아 험한 세상 건너보겠다고 열심히 장애인들과 활동했다. 할 일이 많았다. 컴퓨터를 배우고 한글 글쓰기를 배웠다. 많은 사연이 용광로되어 솟구치는데 받았어야 할 생각 전달제 머리에 저장된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 이제라도 열심히 배우자 하는 용기를 내봤다. 사이버 대학에 등록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없어 강의 듣는다고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렇게 우둔한 머리를 깨며 3년이 지나고 내게 찾아온 나쁜 친구는 욕창이었다. 방문 간호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자 근처 병원에 입원했다. 어렵게 시작한 공부, 휴학해야만 했다. 검사 진행 후 폐혈증이 왔다고 수술을 권했다. 위험하여 동맥주사를 목 주위에 주입합니다. 소리를 듣고 나는 중환자실에서 11개의 약을 달고 깨어났다. 중환자실 있으면서 많은 환우를 보고 충격이 컸다. 일반 병실로 나오기 전 하루에 2번, 면회시간 30분이다. 아무도 오지 않는 면회실 시계를 보며 혼자 서러울수록 삶의 의욕을 강하게 가졌다. 모진 인생, 수술하며 피를 많이 흘려 일어난다는 선망이 왔다. 오후면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환상은 불안한 공포증이었다. 의사는 몸이 건강해지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그런데다 건강 상태는 영양 부족이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낮이면 선망에 휘달리고 사람들은 혀끝을 찼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주사를 달고 있는데 선망이 또 왔다. 간호사 선생님, 제 손 좀 꼭 잡아주세요.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높은 고지에 매달린 그네를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심장을 녹이는 환상이었다. 간호사 선생님께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가요? 어머니 도와드리는 사람들인데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그 말을 끝으로 선망의 증상은 다시 또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퇴원을 했다. 의사의 권유는 밥 먹을 때 빼고 많이 누워있으라 했다. 그러나 공부를 포기할 수 없어 휴학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 가을 학기 등록을 했다. 아프다고 보채는 엉덩이와 싸우며 4년제 졸업을 무사히 마쳤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했다. 그런데 졸업 후 2개월을 쉬다 보니 침대에서 리모컨을 잡고 TV 보는 나를 발견했다. 욕창 조심한다고 누워서 온종일 바보가 되고 있었다. 머리에서 멍청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었다. 사실 사회복지 공부는 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듯 했다. 바로 방송통신대학에 등록했다.
문화교양학과에 편입했다. 목마른 공부에 열정을 쏟다 보니 엉덩이 수술 부위가 또 재발을 일으켰다. 주위에서 지금 공부가 중요하냐고 야단이다. 공부하려는 욕심에 끈기는 엉덩이 반쪽을 욕창으로 잃었다. 그래도 내 머리에는 과학과 철학과 문화를 알차게 배워가고 있는데 그만이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도구를 구해 배꼽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누워서 과제를 썼던 복지 공부에 열정과 끈기는 대단했다. 그렇게 바꾼 나. 지금은 어떤 사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자연들과도 소통할 수 있으니 친구가 많아지는 이 좋은 공부. 엉덩이는 의사가 고쳐줄 것이라 맡기고 올해 4학년 졸업반까지 왔다. 노후에는 친구가 적어지고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 혼자 놀 수 있는 놀이를 배우라는 방송 멘토 소리를 듣던 나는 그래, 나는 참 노후 친구를 잘 만났구나.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언제 올지 모르는 욕창 친구를 늘 조심하고 있지만 내 끈기로 이룬 공부 마지막 학기다. 인생이 저무는 날까지 나는 누군가 아파할 때 사연을 들어줄 것이다. 이웃과 이해하고 나눔하는 복지사의 길. 약하지만 실천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지원받는 생활의 감사를 나누고 있다. 적지만 동료를 위해 모으는 저축은 2024년 명절에도 떡국떡 40kg 해서 동료들과 나눔할 때 너무 기뻤다. 장애인들에게 4월이면 열어주던 국수잔치는 13년 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잠정 멈춤을 했다. 그 대신 문학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에게 매주 금요일 강사님 모시고 글쓰기를 열어주고 있다. 이웃 동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해 부족으로 얽혀진 매듭의 문제들도 있다. 언어가 안 돼 소통이 어려운 동료들,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도록 끝없이 풍요로운 열매를 얻으려는 끈기. 나는 성장해 가고 있다. 장애는 나에게 행동에 좀 불편할 뿐이지 꿈을 향해 가는 길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 나는 심하게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냈었다. 그 아팠던 삶의 경험이 나를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세웠다. 바닥까지 내려온 환경을 이겨내며 남 탓하지 않고 살아내는 이 성숙한 삶. 나를 이렇게 키운 것은 미운 올케도 아니고 원망스러웠던 엄마도 아니다. 자신의 용기와 엉덩이와 끈기로 이루어졌다. 몸이 불편한 대신 시간을 많이 주신 신에게 이젠 따지지 않고 감사한다. 넓은 저택에서 경제권을 놓고 권력 다툼으로 버려졌던 미운 오리 새끼는 지금 마르셀상의 병기 작품을 배우고 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냄새난다고 다가가지 않던 버려진 병기. 그 작품이 1917년 쌤이란 작품으로 태어났다. 버려진 병기를 뜯어다 진열한 마르셀상의 작품은 미술사에 엄청난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고품격 그 작품에도 권력에 가치 있는 예술을 낳았다는 것을 알렸다. 하면 이룬다. 꿈의 목표를 가지려고 동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20대의 혈기를 못 참고 가족에게 변기같이 쓸모없어 버려졌다고 불평했던 나. 참 철없었지만 고맙다. 대학 생활을 좀 누추화한 것도 괜찮다. 노후에 희망도 있고 자존감도 있다. 갈등 없는 나 혼자만의 권력을 다 가졌지 않은가. 모두가 좋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나는 학생 신분이란 긍정으로 날마다 강의를 열고 머리를 채우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과제에 바쁜 내가 정말 행복하다. 건강하게 청춘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체적인 장애를 겪게 되어
많은 불편함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건 저는 알지요. 그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오신 민경래 작가님, 박수를 보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절망을 겪지 않은 분은 없을 텐데요. 그 시련 속에서 공부의 즐거움을 찾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공부에 대한 열정과 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4, 5년 전에 민경래 작가님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방통대 과제를 선생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작가님 글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 끈기가 대단하신 분이야. 현수 씨, 오늘 햇살이 달라졌어. 이제부터 꽃들이 피기 시작할 텐데 예전에 내가 갔던 산수유 동네가 라고 해야 하나? 뭐 군락지라고 해야 하나? 생각이 나네. 산수유가 많이 자생하면 군락지라고 하던데요. 구례 쪽에 산수유가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보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가까운 호수공원에도 산수유가 좋던데요? 호수공원은 아니고 동네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산수유 꽃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산수유 꽃이 기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 아름답다는 것을. 그러셨구나. 은은한 산수유 꽃은 처음 봄을 알려주잖아요. 맞아. 봄을 알리는 꽃이지.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뒷산이 진달래 밭이었거든요. 산이 온통 분홍으로 물들고 봄만 되면 언니들 따라 진달래꽃을 하늘 없이 꺾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 꽃잎으로 옆집 언니가 화전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맛있는 화전을 먹었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요. 아하, 그랬구나. 진달래꽃은 독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도 꽃잎을 먹는데 화전이 맛있어? 꽃잎이 맛있어? 당연히 간이 들어있는 화전이 맛있지요. 꽃잎은 맛이 없어요. 나는 꽃잎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화전으로 먹어본 기억이 없네. 화전 쉬워요. 찹쌀 반죽에 후라이팬에 올려서 꽃잎만 얹으면 돼요. 꽃잎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언니 꽃 이야기 하다가 어쩌다 먹는 이야기까지 왔네요. 그러네. 제주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 일산은 아직 꽃을 볼 수가 없네요. 앞으로 피어날 꽃들을 기다리며 꽃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꽃이 보고 싶으시죠? 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겠지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